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부르는 과일과 채소를 조심하라며 콩팥을 작살낸다는 자극적이고 이상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신장을 위협한다고 퍼지는 과일과 채소들의 진실을 논문 기반으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AI 가짜 의사들이 다루는 뜨거운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특정 과일과 특정 채소를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투석 티켓, 당장 꺼내서 버려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내용도 길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충 봤다가는 잘못된 내용만 머릿속에 남기 아주 딱 좋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콘텐츠들이 정말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칼륨 함량 수치도 나오고 의학 용어도 나오고 심지어 논문 기반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논문 기반으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콘텐츠들이 사용하는 공통된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투석 티켓 당장 꺼내서 버려라.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건강한 사람과 신장 질환자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마치 누가 먹어도, 언제 먹어도, 얼마를 먹어도 무조건 죽을 것처럼 겁을 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참외를 먹어도 건강한 사람에겐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과일이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에게만 조심해야 할 과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은 이 차이를 절대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칼륨 함량만 강조하고 중요한 맥락은 숨긴다는 거예요. 참외 100g당 칼륨 450mg, 이건 칼륨 폭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수치를 보여주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신장은 하루에 3000에서 4000mg의 칼륨을 아무 문제 없이 배설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참외 하나에 칼륨이 약 1350mg 정도 되는데 건강한 사람 신장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필수 미네랄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2019년도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독이 아니라 약이라는 거죠. 하지만 괴담 컨텐츠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쏙 빼고 오직 칼륨이 많으면 위험하다라는 프레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맥락을 숨깁니다. 바로 신장 기능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요.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인 건강한 사람과 GFR이 45 미만인 신장 질환자는 완전히 다른 식단이 필요한데요. 이 차이를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괴담 컨텐츠가 사용하는 흔한 패턴들인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과일 4가지, 채소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거짓말들을 논문과 자료 기반으로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칼륨 폭탄 과일들 정말 위험할까요? 괴담 콘텐츠들이 겁주는 과일 4가지가 참외, 키위, 수박, 그리고 오렌지예요. 먼저 이 과일들의 실제 칼륨 함량부터 볼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에서 100g당 칼륨 함량을 보면 참외가 450mg으로 가장 높고 바나나는 358, 키위는 284, 그리고 수박은 109mg으로 가장 낮습니다. 참고로 괴담 콘텐츠에는 잘 안 나오지만 아보카도는 720mg으로 이것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치만 보면 확실히 참외가 높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칼륨이 많으면 무조건 위험한가?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게 괴담 컨텐츠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핵심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건강한 신장은 하루에 2000에서 3000mg의 칼륨을 아무 문제 없이 배설할 수 있습니다. 참외 하나가 보통 300g 정도 되니까 칼륨이 약 1350mg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참외를 2개에서 3개 정도 먹어도 신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칼륨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필수 영양소라는 거예요. 영국 의학저널에 2019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명확했어요. 칼륨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낮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칼륨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참외를 먹는 건 독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언제 위험할까요? 2025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신장질환 환자의 고칼륨 혈증 위험을 분석했는데요. 위험한 경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장이 얼마나 혈액을 잘 걸러내는지 보는 사구체 여과율이 4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둘째,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겹칠 때만 고칼륨 식품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연구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이 59% 증가하고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은 32% 증가한대요.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건강한 사람이 참외를 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키위는 어떨까요? 괴담 콘텐츠에서 키위를 심정지 위험 과일이라고 표현하던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키위는 칼륨 함량이 100g당 284mg이에요. 참외 450보다 훨씬 낮고 바나나 358보다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륨 함량 순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보카도 720, 참외 450, 바나나 358, 키위 284, 수박 109. 키위는 중간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왜 심정지 과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단순히 칼륨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묶어서 겁을 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키위를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키위는 오히려 비타민C도 풍부하고 소화 요소도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은 과일이거든요. 이번엔 수박을 볼게요. 수박은 정말 억울한 케이스예요. 괴담 콘텐츠를 보면 수박은 높은 수분 함량이 물고문 같다, 폐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칼륨 함량을 보면 어떨까요? 100g당 109mg이에요.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그럼 수분은 어떨까요?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바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투석 환자는 신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을 빼내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장 질환자나 건강한 사람은요, 수박은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정말 좋은 과일이죠. 그러니까 수박은 물고문이라는 건 극소수의 심각한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마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부풀린 거죠.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를 볼게요. 괴담 콘텐츠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행위와 가깝다. 정말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하죠. 그런데 오렌지 주스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알고 계셔야 할 게 오렌지 자체는 좋은데 주스 형태가 문제거든요. 생오렌지는 오히려 신장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에 구연산이 들어있거든요. 한 개당 약 1g에서 4g 정도 들어있어요. 이 구연산이 칼슘 결석 형성을 억제해주고 요산 결석도 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장결석 예방에는 오히려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스로 먹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섬유질이 없습니다. 생오렌지를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서 오렌지 속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데요. 그런데 주스는 섬유질이 다 걸러져서 나가니까 당분이 혈액으로 급격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둘째로 칼륨과 당분이 농축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2개에서 3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칼륨도 당분도 농축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문제는 오렌지가 아니라 주스 형태라는 거예요. 생 오렌지 1개에서 2개 정도는 건강한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장결석 예방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1컵 이상 마시는 건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 꼭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과일 4가지를 봤습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도 누구에게는 안전하고 누구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일 자체가 아니라 내 신장 기능을 아는 겁니다. 지금 건강하다면 이런 과일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떠도는 영상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해서 내 상태에 맞는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과일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채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콩팥 작살내는 채소, 정말 버려야 할까요? 시금치, 감자, 고구마. 이 채소들이 진짜 위험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소 괴담에서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시금치와 감자, 고구마는 칼륨이 많아서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더 웃긴 건 또 다른 주장인데요. 찌거나 삶으면 칼륨이 농축되어 더 위험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2024년 PMC에 발표된 연구에서 채소를 끓는 물에 데쳤을 때 칼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하게 측정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시금치를 100도씨 끓는 물에 20분간 데쳤을 때 칼륨이 59.4%나 감소했어요. 615mg이 250mg으로 줄어든 겁니다. 케일은 더 극적인데요. 87.1%가 감소해서 102mg이 13mg이 됐습니다. 채소 괴담에서 떠도는 것과 달리 칼륨이 농축되는 게 아니라 채소를 데치면 칼륨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실제로 신장질환이 있어서 칼륨을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국내외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 데치세요. 물의 양은 채소의 5배 정도로 넉넉하게 해야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셋째, 데친 물은 버리세요. 채수라고 쓰지 마시고 데친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 절대 다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복잡한 조리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드시면 돼요. 정상적인 신장은 충분한 칼륨을 배설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과일과 채소 괴담을 하나씩 반박해 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괴담 콘텐츠는 과일과 채소로만 겁주잖아요. 참외 먹지 마라, 시금치 위험하다. 그런데 신장질환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신장질환의 원인 1위는 당뇨병입니다. 신장질환 환자의 45%가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다고 하는데요. 왜 당뇨가 신장을 망가뜨릴까요? 고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돼요.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진 정교한 필터거든요. 이 작은 혈관들이 고혈당 때문에 하나씩 망가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진행되면 결국 투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신장질환의 원인 2위는 고혈압입니다. 신장질환 환자의 27%가 고혈압 때문인데요. 고혈압이 신장을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높은 압력이 신장혈관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신장의 사구체가 망가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괴담 콘텐츠는 과일 칼륨 함량만 떠들어대지만 정작 신장질환의 45%를 차지하는 당뇨와 27%를 차지하는 고혈압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을 끊는 것보다
당뇨와 고혈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게 뭘까요?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내 신장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 과일 먹지 마라 하는 영상 100개 보는 것보다 병원 가서 검사 한 번 받는 게 100배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사 첫 번째는 사구체 여과율 GFR입니다. GFR이 뭐냐면요. 신장이 1분 동안 얼마나 혈액을 잘 걸러내는지 보는 수치예요. 이 수치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내가 신장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사 두 번째는 혈중 칼륨 수치예요. 정상 범위는 3.5에서 5.0 사이인데요. 5.5 이상이면 고칼륨 혈증 주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실제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칼륨 혈증이 있는 신장질환 환자는 심장 부정맥 위험이 59% 증가하고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은 32%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혈중 칼륨이 높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 범위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수치들이 중요할까요? 이 수치를 모르면 어떤 식단 조언도 무의미합니다. 같은 음식도 수치에 따라 안전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건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GFR이 얼마인지, 혈중 칼륨이 얼마인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되겠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현재 내 몸의 수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본 원인을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당뇨 관리인데요. 신장질환 원인 1위가 당뇨라고 했죠? 당뇨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목표는 7% 이하로 유지하는 거예요. 당화혈색소가 뭐냐면요. 지난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얼마였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정상은 5.6% 이하예요. 한 저널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서 생활습관 개선 없이 그냥 두면 6년 내에 50%가 당뇨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진행률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5.7% 이하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 관리인데요. 신장질환 원인 2위가 고혈압이잖아요. 목표 혈압은 130에서 80 이하입니다. 고혈압은 신장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동맥경화를 진행시키고 사구체를 망가뜨립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 준비하셔서요. 주 2회 이상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재면 더 정확합니다. 세 번째로 나트륨 제한인데요. 신장이 안 좋으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고 신장에 더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목표는 하루 2000mg 이하입니다. 국과 찌개 국물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 메뉴는 대부분 나트륨이 높으니까 줄이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로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당뇨와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에요. 체중만 감량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하루 30분씩만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식후에 10에서 15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기검사와 전문가 상담이에요. 신장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GFR과 혈중 칼륨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면서 내 상태에 맞는 식단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유튜브의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내 검사 결과에 기반한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잘 봤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